네, 서스펜스의 거장 알프레도 히치콕 감독의 명품 고전 스릴러 영화가 넷플릭스로 공개가 됩니다. 80년 만에 재개봉하는, 리메이크된 영화 레베카입니다. 레베카 하면은 옥주현이 더 생각나요. 그 데프니 듀모리의 작가의 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인데 히치콕 영화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로도 국내에서는 좀 인기가 있었고 이제 오늘 TMI는 그래서 일단 히치콕 아카데미 그 뭐 사이코라든지 오명,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대단하죠. 이창 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오늘날까지도 걸작으로 회자가 되면서 그런 작품들 중에 하나가 또 레베카인데 1941년도에 제1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었죠. 작품상과 촬영상을 수상했어요. 작품상은 감독이 받는 게 아니라 제작자가 받는 거죠. 그렇죠.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스카랑은 인연이 별로 없어요. 연이 없네요. 감독상 후보로만 5차례나 후보를 올렸었는데 감독상을 맡지 못했고 이제 말년에 68년도에 약간 공로상 연세가 드셔서 네. 봉준호가 히치콕을 이겼네. 자, 줄거리 함께 보겠습니다. We did a lot of entertaining when the late Mrs. De Winter was alive. You can talk to me about her. I have no secrets from you. All marriages have their secrets. 이 원작 소설이 1930년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 당시에 출간이 됐는데 기존의 순종적인 어떤 여성상을 부정을 하고 이 남성을 농락하는 어떤 레베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음에 얽힌 어떤 스릴러에 가깝다. 우리가 아는 뮤지컬은 사실 로맨스적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된 거거든요. 불행한 결혼으로 굉장히 이 남자 주인공인 맥심이 황폐해졌는데 드위터 부인과의 어떤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이 상처를 치유하고 뭐 삶을 되찾는다. 뮤지컬은 순한 맛, 소설은 매운맛, 캡사이신 맛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화는 어떨런지 좀 궁금한데. 약간은 스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레베카가 과거에 어떻게 죽었는지 묘사가 살짝 달라요. 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소설의 내용을 당시 40년도에 영화로 옮기면서 그 당시의 어떤 뭐 법률이라든지 현실적인 면들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각색을 했다. 근데 물론 지금 말씀드린 점은 1940년도에 만든 히치콕의 레베카 그렇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로 나오는 2020년 레베카는 또 어떤 각색을 했을지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뮤지컬을 좀 인상 깊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비교해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에 약간 좀 단짠단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히치콕 하면 흔히 우리가 묘사하는 게 서스펜스의 아버지다. 사이코 같은 영화 보면은 샤워씬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장면 보면은 샤워 커튼에 검은 그림자가 싹 비치는데 이 여자 주인공 몰라요. 관객만 알아요. 관객만 알아요. 시한폭탄이 책상 밑에 있는데 등장인물은 모르고 관객들만 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서스펜스를 조성을 하는 건데 히치콕은 어떻게 보면 공포의 개념 자체를 좀 뒤집는 느낌이 있어요. 이 평범한 일상에서 공포의 좀 감정을 극대화해서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선사를 하는데 이 대저택이라든지 집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는 그렇게 뭐 그게 이질적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고 일상적인 어떤 인물에 대한 건데 그 과정에서 운명에 좀 희롱당하는 인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네요. 네. 일상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피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일상을 좀 깨면서 오는 그런 공포감, 어떤 긴장감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거죠. 고전 공포 스릴러가 넷플릭스로 왔다는 거예요. 호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넷플릭스로 공개되는 오리지널 영화들을 보면 장르적으로나 소재나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유명한 고전을 리메이크하거나 인기 있는 시리즈의 스핀오프로 작품을 또 만든다든지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에놀라 홈즈라는 작품은 그 유명한 셜록 홈즈의 동생이 에놀라 홈즈죠. 그런 경우도 있고 톰 홀랜드가 주연한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영화도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소스들을 끌어와서 자사의 그런 오리지널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약간 좀 최신 영화나 화제작들은 많은데 약간 고전 라인업은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 때문에 레베카 같은 작품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좀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가장 큰 차이가 전 영화의 색감인 것 같아요. 히치콕의 레베카는 흑백인데 당연히 이제 그 40년대 영화니까요. 이번 작품은 서늘한 느낌보다는 전 따뜻한 느낌이 든다라는 인식을 좀 받았어요. 이 영화의 필터 자체가 좀 브라운 내지는 오렌지 빛이라는 거예요. 흑백 영상이 주는 어떤 장르적인 서늘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미스터리함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인물의 감정선, 삼각구도 그렇죠. 관계에서 오는 그런 서스펜스와 긴장감을 좀 더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저는 캐스팅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히치콕의 레베카가 캐릭터가 좀 다소 평면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맥심은
존명세, 고구마 부르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완고한 어떤 남성상이 답답한. 드윈터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말 순수의 결정체. 관객들이 가장 이 영화에서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정말 이 영화의 실질적 주인공이잖아요. 댄버스 부인. 맞아요. 댄버스 부인은 예전에 그 스카이캐슬의 스앵님 웃지를 않아. 스카이캐슬이 오만중한 거 아닐까요? 이런 캐릭터들이 저는 다소 기능적으로 소모된다는 어떤 생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또 히치콕이 여성 배우를 캐릭터를 좀 도구적이고 좀 소모적으로 다뤘다 그런 방식이었는데 넷플릭스 작품에서는 좀 더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연기들이 좀 뭔가 다른 게 있을지가 일단 궁금해지고요. 근데 이번 배우들 보면은 좀 고전미가 있다기보다 하이틴 스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번 영화의 주연은 릴리 제임스라는 아. 배우인데 베이비 드라이버나 마마미아 2 같은 그런 현대극에서도 좀 인상적인 활약을 했었고 예. 또 다키스트 아워나 뭐 건지 감자 껍질 파이브 클럽 이런 약간 시대극도 출연을 한 적이 있고 네. 영국 드라마 다운턴 애비라든지 디즈니 실사판 신데렐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장르나 소재 영화들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연기력을 저는 선보여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안 폰테인이 1940년 레베카에 출연할 당시에 한국 나이로 이제 23살? 1917년생인데 40년 영화에 출연한 거죠. 근데 릴리 제임스는 89년생이거든요. 전 동갑이네요. 당시에 조안 폰테인이 연기했을 때보다 약간 더 릴리 제임스가 나이가 약간 더 많은 거죠. 네. 그런 것도 약간 사소한 포인트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고전미 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비 드라이버에서 릴리 제임스가 일하는 그 식당이 굉장히 그 전형적인 미국의 식당이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런 부분이랑도 굉장히 그 묘하게 잘 맞는 부분도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만큼 또 고전미도 갖추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레베카가 안 나오죠. 근데 이 영화 보면은 그 수많은 영화를 채우고 있는 R들, 그 이니셜 그 R들 소름 끼치잖아요. 단 한순간도 이 레베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지만 주인공과 관객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압박감, 그 쫄깃하잖아요. 멱살 잡고 끌고 간다는 게 이런 것 같고 그래서 당시 그 레베카란 이름 가진 여성들이 개명했을 것 같아요. 흔히 그러니까 고딕 문학이라고 할까요? 제인 에어 같은 작품, 어떤 명문가 대저택 이런 곳을 배경으로 네. 그 공간이 주는 어떤 미장센이 있죠. 압도되죠. 그런 것들로 관객을 휘어잡은 다음에 예. 그 안에서 배우들이 굉장히 첨예하고도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런 이제 연기들을 펼쳐내니까 레베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언제 나오지, 왜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증을 갖고 지켜보게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말 수많은 스릴러 장르의 어떤 교과서 같은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넷플릭스에 공개되는 레베카 역시도 그런 어떤 면에서 장르적인 쾌감, 또 몰입감 그런 걸 좀 충족해주지 않을까. 저는 원작에 충실하면서 2020년에 약간의 재해석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욕심이 많으시네요. 너무 또 똑같이 만들면 또 레베카에서는 과거가 현실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 맥심은 죽은 전처, 그러니까 레베카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댄버스 부인 역시도 레베카가 신적인 존재죠, 거의 이 댄버스 부인한테는. 레베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는 레베카와 연관된 사람들의 증언이랄까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공 또는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뿐인데 사건을 봤던 모두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객관적 진실이 무엇이냐? 그런 건 애초에부터 없었고 결국 각자 입장에서 말하는 주관적 진실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최근에 좀 인상적으로 다시 본 영화 메릴 스트립과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주연한 나우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목처럼 의심에 관한 작품인데 일어난 어떤 일을 가지고 두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사실 명확한 증거가 없고 정황만 있거든요.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질렀다라고 정말 확신에 차 있는 상태이고 그 사람은 상대의 주장을 반박을 하고 관객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누가 지금 진실을 말하는 건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영화 끝날 때까지도 약간 의심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보는데 끝까지도 의심이 남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시 생각나는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좀 둘 다 어둡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그 공포 있잖아요. 가톨릭이라는 다소 좀 폐소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담고 있고 레베카도 내가 가보지 않은 어떤 대저택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거기서 오는 특히 약간 폐소 공포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영화 보면서. 레베카 같은 어떤
고전 아주 유명한 영화가 현대에 와서도 뮤지컬로도 영화로도 다시 이제 리메이크가 계속 된다라는 건 고전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뭔가 시사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영화는 또 영화니까 너무 또 과몰입을 할 필요는 또 없겠지만 그렇죠. 이 영화 과몰입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럼에도 잘 만든 얘기는 결국은 현실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팝콘각. 우리 안에 레베카가 없는지 찾아보고 외쳐라. 다 입니다. 강렬한데. 결국 중요한 것은 전 주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들이 살면서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많죠. 뭐 취업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의지를 갖는 것이 없으면은 너무 쉽게 휘둘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쉽게 말하면 자신감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강력한데. 네, 너무 강력해서 네. 순한 맛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히치콕의 고전이 트렌드 최전선에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재탄생하다. 1940 레베카는 잠깐 내려두고 네. 2020 레베카를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희 팝콘각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can't go on living in that big old house with a ghost! I don't believe in ghosts.